서울의 한적한 주택가, 유린의 집 차고 안은 늘 그렇듯이 정리된 도구들로 가득 차 있었다. 유린은 25살의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로 가족의 기대 속에 사는 젊은 여자였다. 그날 저녁, 이웃집에 사는 유민이 갑자기 찾아왔다. 유민은 26살의 교사로 밝고 활기찬 성격으로 동네에서 인기 많았지만 속으로는 깊은 고독을 안고 있었다. 언니, 도구 좀 빌려줄 수 있어? 집에 수리할 게 생겼어. 유민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지만 유린의 손을 스치듯 잡는 순간 그 손길은 예상치 못하게 강렬했다. 유린은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그 손길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유민의 눈빛에 담긴 간절함이 유린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유민아, 왜 그래? 유린이 속삭이듯 물었지만 유민은 대답 대신 손을 더 세게 쥐었다. 그 순간 유린의 세상이 뒤집혔다. 평범했던 일상이 갑자기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로 변했다. 유린은 유민을 집 안으로 데려왔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타주며 유린은 유민의 표정을 살폈다. 유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언니, 나 사실 유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린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건 단순한 도구 빌리기가 아니었다. 유민은 최근 가족의 압력으로 맞선 자리에 나갔지만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털어놓았다. 엄마가 강요해서 갔는데 그 남자랑 앉아있는 게 너무 괴로웠어. 나 그 남자랑은 안 돼. 유민의 고백은 유린에게 충격이었다. 유린 자신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지만 가족의 기대 때문에 억누르고 살았다. 유린의 아버지는 보수적인 사업가로 딸의 결혼을 늘 강조했다. 유린아, 너도 이제 나이 차서 좋은 사람 만나야지. 아버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유민의 손을 잡은 그 순간부터 유린은 자신의 감정을 직면해야 했다. 그날 밤, 유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유민이 돌아간 후 차고에서 그 손길을 떠올리며 가슴이 도었다. 다음 날 아침, 유린은 출근길에 유민을 만났다. 학교로 가는 유민의 모습은 평소와 달리 피곤해 보였다. 어제 미안해, 언니. 유민이 먼저 사과했다. 하지만 유린은 그 말을 막았다. 아니, 나도 같은 마음이야. 유린의 고백은 임펄시브했다.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민은 어린 시절부터 여성에게 끌렸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르게 느껴져 고립감을 느꼈다. 사회의 시선이 두려워 숨겨왔다. 유린도 마찬가지였다. 대학 시절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가족에게 발각될까 봐 헤어졌다. 그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우리가 함께하면 어떨까? 유민의 제안은 유린을 흔들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태부였다. 특히 보수적인 가족 배경에서. 유린의 어머니는 최근 딸의 결혼을 위해 맞선을 주선하려 했다. 유린아, 이번 주말에 좋은 집안 아들 소개할게. 어머니의 말에 유린은 거부감을 느꼈다. 유민과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유린의 마음은 점점 커졌다. 두 사람은 몰래 데이트를 시작했다. 서울의 카페에서, 공원에서 조용히 손을 잡고 산책했다. 그 순간들은 행복했지만 불안이 뒤따랐다. 유민의 가족은 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다. 유민의 오빠가 요즘 왜 그렇게 늦게 들어오냐? 라고 물었다. 유민은 거짓말로 둘러댔지만 죄책감이 들었다. 유린도 마찬가지였다. 회사 동료들이 남자친구 없냐? 라고 물을 때마다 속으로 울었다. 이 관계는 비밀이었고 그 비밀은 점점 무거워졌다. 어느 날 유린과 유민은 더 깊은 대화를 나눴다. 유민은 우리 공개할 수 있을까? 라고 물었다. 유린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가족의 반대가 두려웠다. 유린의 아버지는 동성애를 비정상지라고 여겼다. 과거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를 보며 저런 건 우리나라에 안 돼라고 말했다. 유민의 가족도 비슷했다. 어머니는 교회에 다니며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졌다.
두 사람은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작은 실수가 시작이었다. 유민이 유린의 집에 머물다 늦게 돌아간 날, 유민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어디서 자고 왔니? 유민은 황 거짓말했지만 어머니의 의심은 커졌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에 균열을 만들었다. 유리는 우리 조심해야 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민은 이렇게 숨기며 사는 게 싫어라고 반박했다. 첫 번째 갈등이 시작되었다. 유리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 애썼다. 일기장에 유민을 사랑하지만 이 사랑이 나를 파괴할까 봐 두려워라고 썼다. 유민도 비슷한 고민을 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삶이 위선적이라고 느꼈다. 아이들에게 솔직하라고 가르치는데 나는 왜 숨기지? 유민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두 사람은 주말에 만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그날 유린의 아버지가 갑자기 집에 왔다. 유린아, 너 요즘 이상해. 친구랑 너무 붙어 다니는 것 같아. 아버지의 말에 유린은 식은땀이 났다. 유민과의 약속을 취소하고 아버지와 대화를 나눴다. 아버지는 딸의 결혼을 재촉했다. 내 나이 되면 안정된 가정을 가져야지. 유리는 속으로 울었다. 이 선택은 그녀의 삶을 바꿀 터였다. 점점 관계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유미는 유린에게 둘이 헤어질까? 라고 물었다. 유리는 안 돼. 그럴 수 없어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현실의 압박은 컸다. 유민의 오빠가 유민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유린과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너 여자랑? 오빠의 분노는 가족 전체를 흔들었다. 유민은 가족 회의에 불려갔다. 어머니는 울며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라고 말했다. 유민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 엄마, 나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가족의 반응은 차가웠다. 아버지는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다. 유민은 그날 밤 유린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나 이제 어떡해? 유린은 위로하려 했지만 자신의 가족도 비슷할 거라 생각했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를 시험대에 올렸다. 유린은 유민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여기서 지내. 내가 도울게. 하지만 이는 위험한 선택이었다. 유린의 어머니가 유민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유민이 왜 여기 있어? 유린은 친구가 힘들어서 라고 둘러댔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의심스러웠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유민의 상처, 가족의 배신감, 사회의 시선. 유린은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 날 유민의 오빠가 유린의 집을 찾아왔다. 내 동생 데려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오빠의 말은 유린을 충격에 빠뜨렸다. 유린은 대항했다. 유민이가 행복한 게 중요해. 하지만 오빠는 너희 같은 건 비정상지라고 비난했다. 이 대치 상황은 유린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유민은 오빠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 후 연락이 끊겼다. 유린은 불안에 떨었다. 이 부분에서 유린의 내적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내가 유민을 지킬 수 있을까? 유린은 회사에서 집중할 수 없었다. 동료들이 걱정했지만 털어놓을 수 없었다. 한국 사회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았다. 뉴스에서 동성 커플의 어려움을 보았지만 현실은 더 하어시했다. 유리는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다. 너라면 어떻게 할래? 친구는 숨기는 게 안전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리는 그 말이 싫었다. 유민과의 사랑은 진심이었다. 마침내 유리는 유민의 집으로 찾아갔다. 문 앞에서 유민의 어머니를 만났다. 유민이 안 돼. 너 때문에 우리 가족 망쳤어. 어머니의 말은 유린을 무너뜨렸다. 유리는 포기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유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언니, 가지마. 유민이 문을 열고 나왔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포옹했다. 이 순간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유민이 가족 집을 나와 유린의 집으로 왔다. 이는 큰 결정이었다.
유리는 유민을 받아들였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 어떻게 살지? 유린의 질문에 유민은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유민은 교사 직장을 유지해야 했고 학교에서 소문이 돌면 문제가 될 터였다. 유린도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상사가 요즘 집중이 안 돼 보이네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돈이 부족했다. 유린의 저축과 유민의 월급으로 겨우 마련했다. 이사날 유린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유린아, 너 왜 유민이랑 사는 거야? 어머니의 의심은 깊어졌다. 유린은 룸메이트로 사는 거야 라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믿지 않았다. 너희 둘이 이상해. 이 말은 유린의 가슴을 찔렀다. 유민의 가족은 연락을 끊었다. 오빠가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히 가족 아냐 라고 말했다. 유민은 밤마다 울었다. 내가 잘못한 거야. 유민의 자책은 유린을 아프게 했다. 유린은 위로하며 아니, 사랑하는 게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컸다. 친구 모임에서 동성애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다. 한 친구가 동성애는 자연스럽지 않아 라고 말했다. 유리는 속으로 분노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이 위선적인 세상이 싫었다. 두 사람은 관계를 숨기며 살았다. 데이트는 조심스럽게 공공장소에서 손도 잡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속박은 점점 두 사람을 지치게 했다. 어느 날 유민이 학교에서 문제를 겪었다. 학생 부모가 선생님이 이상한 소문이 있어요 라고 말했다. 유민은 당황했다. 소문이 출처는 유민의 옛 친구였다. 과거 유민이 여성과 사귀던 걸 알던 친구가 배신했다. 유민이 레즈비언이래. 이 소문은 학교 전체에 퍼졌다. 교장이 유민을 불렀다. 이런 소문이 도는 한 학교 이미지가 나빠져 유민은 변명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유민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언니, 나 이제 실업자야. 유민의 눈물에 유리는 안아주었다. 이 사건은 유민의 자존감을 무너뜨렸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유민의 절규는 유린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다. 유린은 자신의 가족과 대면해야 했다. 아버지가 갑자기 찾아왔다. 유린아, 너 유민이랑 사는 거 사실이야? 동네 소문났어.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다. 유리는 솔직히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아빠, 나 유민 사랑해. 아버지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뭐라고? 그건 병이야. 치료받아. 아버지는 유린을 끌고 병원으로 가려 했다. 유린은 저항했다. 아빠, 이건 사랑이야. 하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다. 어머니도 울며 내가 왜 그래? 우리 집안 망치지 마 라고 말했다. 가족의 반대는 유린을 고립시켰다. 유린은 집을 나와 유민과 함께 지냈다. 하지만 경제적 압박이 컸다. 유민이 실직한 후 유린의 수입으로만 생활했다. 미안해, 언니. 유민의 말에 유린은 괜찮아. 함께 이겨내자 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두 사람은 지원단체를 찾았다. 서울의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한 커플이 우리도 가족 반대 극복했어 라고 조언했다. 유린과 유민은 희망을 얻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유민의 옛 친구가 다시 나타났다. 유민아, 내가 나 때문에 힘들었지? 미안해.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친구는 유민의 가족에게 더 많은 정보를 흘렸다. 유민의 어머니가 유린의 회사로 찾아왔다. 우리 딸 데려가. 너 때문에 유민이 망쳤어. 어머니의 말은 유린의 상사를 놀라게 했다. 상사가 유린을 불렀다. 이런 개인사로 회사 이미지가 나빠지면 안 돼. 유린은 경고를 받았다. 이 배신은 두 사람의 관계를 흔들었다. 유민은 친구를 원망했다. 왜 나를 배신해? 친구의 대답은 차가웠다. 내가 정상적이지 않아서.
유리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 관계를 포기할까 밤마다 생각했다. 유민도 마찬가지였다. 언니, 나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지는 것이라고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눴다. 헤어지자 유민의 제안에 유리는 울었다. 안 돼, 그럴 수 없어. 하지만 압력은 컸다. 유린의 아버지가 다시 찾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유민이랑 끊어. 아버지의 얼터메이텀이었다. 유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가족인가, 사랑인가. 유리는 가족을 선택했다. 미안해. 유민아. 유린의 말에 유민은 충격받았다. 언니, 왜? 유리는 가족이 중요해 라고 말했다. 이 결정은 유민을 배신한 셈이었다. 유민은 홀로 남았다. 상처는 깊었다. 유민은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갔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유린의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유린도 후회했다. 가족 집으로 돌아갔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린의 마음은 공허했다. 친구 모임에서 동성의 이야기를 피했다. 속으로 울었다. 몇 주 후, 유리는 유민에게 연락했다. 미안해, 돌아와. 하지만 유민은 이미 늦었어 라고 말했다. 이 이별은 두 사람에게 큰 교훈을 남겼다. 사랑의 대가는 컸다. 유린의 삶은 변했다. 회사에서 승진했지만 만족하지 않았다. 가족은 유린을 맞선 자리에 보냈다. 이 남자 어때? 어머니의 말에 유린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 나 행복하지 않아. 어머니는 놀랐다. 유리는 가족에게 다시 고백했다. 나 동성애자야. 이번에는 아버지도 듣고 생각에 잠겼다. 내가 행복하다면 아버지의 변화는 작았지만 시작이었다. 유리는 유민을 찾으러 부산으로 갔다. 유민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다. 언니, 유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두 사람은 재회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다. 재회는 쉽지 않았다. 유민은 유린을 원망했다. 언니가 나를 버렸잖아. 이유리는 사과했다. 미안해. 두려웠어. 두 사람은 부산의 바닷가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감정을 씻어주었다. 유민은 부산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LGBT 모임에서 지지를 받았다. 여기서는 좀 자유로워. 유민의 말에 유리는 부러웠다. 서울의 압박이 컸다. 유리는 우리 다시 시작할까? 라고 물었다. 유민은 망설였다. 상처가 너무 커이 하지만 사랑은 여전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관계를 회복했다. 전화로, 메시지로, 주말에 만나며. 하지만 문제가 다시 시작되었다. 유린의 가족이 유린의 부산행을 이상하게 여겼다. 왜 자꾸 부산 가? 아버지의 질문에 유린은 거짓말했다. 친구 만나러. 하지만 아버지는 의심했다. 유민의 가족도 유민의 변화를 눈치챘다. 어머니가 유린이 다시 나타났니? 라고 물었다. 유민은 부정했지만 어머니는 그런 사랑은 잘못됐어 라고 말했다. 종교적 신념이 강했다. 유민은 어머니와 대립했다. 엄마, 나 행복해. 어머니는 울었다. 내가 지옥 갈까 봐 두려워. 이 도덕적 갈등은 유민을 괴롭혔다. 사랑이 죄인가? 유린은 회사에서 또 다른 문제를 겪었다. 동료가 유린의 관계를 의심했다. 너 요즘 여자랑 붙어 다니지? 동료의 농담은 유린을 긴장시켰다. 소문이 퍼지면 직장을 잃을 수 있었다. 유린은 유민에게 둘이 조심하자 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민은 숨기는 게 지쳐라고 반박했다. 이 의견 차이는 갈등을 키웠다. 유민은 공개를 원했다. 우리 커밍아웃 하자. 유리는 반대했다. 아직 안 돼. 이 대치 상황은 관계를 위태롭게 했다. 어느 날 유민이 서울로 왔다. 두 사람은 공원에서 데이트했다. 하지만 우연히 유린의 친구를 만났다. 친구가 유민이랑 왜 같이 있어? 라고 물었다. 유린은 그냥 친구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미는 상처받았다. 언니, 나 부끄러운가 봐. 유민의 말은 유린을 아프게 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싸웠다. 너는 항상 숨기기만 해. 유민의 소리에 유린은 현실을 봐. 라고 대응했다. 이 싸움은 깊은 상처를 남겼다. 유민은 부산으로 돌아갔다. 생각할 시간 필요해. 유리는 혼자 남아 반성했다. 내가 잘못했어. 유리는 LGBT 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사가 자신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라고 조언했다. 유리는 가족에게 다시 이야기했다. 아빠, 나 유민 사랑해. 이게 나야. 아버지는 이번에는 듣고 내 행복이 중요해라고 말했다. 작은 변화였다. 어머니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내가 아프지 않게. 이 지지는 유린에게 힘을 주었다. 유리는 유민에게 편지를 썼다. 미안해. 공개할게. 유민은 편지를 받고 감동했다. 하지만 자신의 가족 문제는 여전했다. 오빠가 주린이랑 다시? 미쳤어. 라고 말했다. 유민은 오빠와 대립했다. 오빠, 나 사랑하는 대로 살게요. 오빠는 가족 명예 생각해라고 말했다. 이 가족 내 갈등은 유민을 지치게 했다. 유민은 어머니를 설득하려 애썼다. 엄마, 성경에도 사랑하라고 나와. 어머니는 고민했다. 내가 행복하다면 약간의 변화가 보였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서울의 카페에서. 우리 함께 싸우자. 유린의 말에 유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법안이 부결되었다. 아직 멀었어. 두 사람은 실망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유민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부산의 사립학교에서. 여기서는 이해해줄 것 같아. 유리는 서울에서 버텼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았지만 상사가 개인사야라고 말했다. 작은 승리였다. 그러나 배신이 다시 왔다. 유린의 옛 연인이 나타났다. 대학 시절 여자친구였다. 유린아, 너 아직도 그래? 옛 연인은 유린의 관계를 질투했다. 유민이랑 헤어져. 나랑 다시. 유린은 거부했다. 하지만 옛 연인이 유린의 가족에게 편지를 보냈다. 유린이 동성애자예요. 아버지는 충격받았다. 또 이 문제야. 아버지의 반응은 이전보다 부드러웠지만 여전히 아팠다. 유린은 옛 연인을 대면했다. 왜 그래? 옛 연인의 대답은 너를 잃기 싫었어. 이 반전은 유린을 흔들었다. 유민은 이 소식을 듣고 서울로 왔다. 언니, 괜찮아. 두 사람은 함께 대처했다. 옛 연인을 설득해 편지를 회수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믿을 사람 없어. 유린의 말에 유민은 나 믿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계획했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 앞에서. 우리 방식으로. 결혼식 준비는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했다. 두 사람은 서울의 작은 채플을 빌렸다. 친구들만 초대했다. LGBT 커뮤니티에서 도움을 받았다. 축하해. 친구들의 응원은 따뜻했다. 하지만 가족의 부재는 아팠다. 유린의 어머니가 몰래 왔다. 유린아, 행복해. 어머니의 눈물에 유린은 안아주었다. 엄마, 고마워. 아버지는 오지 않았지만 메시지를 보냈다. 내 선택 존중해. 유민의 가족은 여전했다. 어머니가 보지 마라고 말했다. 유민은 슬펐지만 언니가 있으니까 라고 말했다. 결혼식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유민의 오빠가 나타났다. 유민아, 집으로 와. 오빠의 마른 분위기를 얼어붙게 했다. 유리는 앞으로 나섰다. 오빠, 유민이 행복해요. 오빠는 화를 냈다. 너희 때문에 가족이 망했어. 대치 상황이었다. 친구들이 말렸다. 오빠는 결국 돌아갔다. 하지만 이 사건은 유민을 흔들었다. 오빠가 왜? 유민의 눈물에 유리는 위로했다. 결혼식은 계속되었지만 마음의 그늘이 졌다.
신혼생활은 달콤했다. 두 사람은 서울 아파트에서 살았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산책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피할 수 없었다. 길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이상한 눈빛을 받았다. 저 여자들 왜 저래?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다. 유리는 무시하려 애썼다. 하지만 유미는 싸우자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소셜미디어에 이야기를 올렸다. 우리 사랑은 정상적이에요.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 댓글도 있었지만 혐오 댓글도 많았다. 역겹다 이런 말들은 상처였다. 유미는 학교에서 다시 문제를 겪었다. 부모가 동성애자 선생님 싫어요 라고 말했다. 교장은 유민을 불렀다. 이런 논란은 피해야 해. 유미는 다시 실직 위기에 처했다. 언니, 나 왜 이렇게 살아? 유민의 절망에 유리는 포기하지 마라고 말했다. 유리는 자신의 회사에서 커밍아웃했다. 나 레즈비언이에요. 동료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일부는 지지, 일부는 피했다. 상사가 문제없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가 그런 사람과 일 안 해 라고 말했다. 유리는 프로젝트를 잃었다. 이 손실은 경제적 타격이었다. 두 사람은 어려움을 함께 이겨냈다. 지원단체에서 도움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의 상담사의 말은 위로가 되었다. 유린과 유미는 활동가가 되었다. 집회에 참여했다. 동성 결혼 합법화,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반대 시위자들과 마주쳤다. 비정상, 그들의 소리에 유미는 대응했다. 사랑은 정상적이에요. 이 대립은 TV에 나왔다. 유민의 가족이 봤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유민아, 왜 그래? 유민은 엄마, 이해해줘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생각해볼게 작은 희망이었다. 하지만 배신이 다시 왔다. 유린의 옛 동료가 소문을 퍼뜨렸다. 유린이 레즈비언이래. 이 소문은 유린의 가족에게 퍼졌다. 아버지가 내가 왜 공개해? 라고 화냈다. 유린은 숨기기 싫어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사회가 안 받아줘. 하지만 유린은 변화시켜야 해라고 대답했다. 이 논쟁은 가족을 갈라놓았다. 유민도 비슷했다. 오빠가 TV 봤어? 창피해 라고 말했다. 유민은 오빠, 나 자랑스러워 라고 말했다. 이 갈등은 깊어졌다. 두 사람은 휴가를 갔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우리 영원히 함께. 유린의 맹세에 유미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귀환 후 문제가 터졌다. 유민의 학교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이미지 문제로 유미는 절망했다. 이제 끝났어. 유리는 새로운 시작이야 라고 말했다. 유미는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다. LGBT 교육의 선택은 위험했지만 보람이 있었다. 유린도 직장을 바꿨다. LGBT 친화적인 회사로. 여기서는 자유로워. 새로운 환경은 희망을 주었다. 두 사람은 삶을 재건했다. 하지만 과거 상처는 남아있었다. 유미는 밤에 악몽을 꾸었다. 가족이 나를 버려. 유리는 안아주었다. 나 있잖아. 시간이 흘렀다. 두 사람은 2년을 함께 보냈다. 관계는 강해졌지만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동성 결혼 법안이 다시 논의되었다. 두 사람은 지지 캠페인에 참여했다. 우리 목소리를 내자. 집회에서 연설했다. 사랑의 성별은 없어요. 청중의 박수가 울렸다. 하지만 반대자들의 항의도 있었다. 가족 파괴자, 누군가의 돌이 유민을 스쳤다. 유민은 다쳤지만 포기 안 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뉴스에 나왔다. 유민의 어머니가 봤다. 유민아, 어머니가 전화했다. 괜찮니? 유민은 울었다. 엄마, 이제 이해해. 어머니는 내가 아프니 나도 아파. 이 대화는 화해의 시작이었다. 유린의 가족도 변했다. 아버지가 TV 봤어. 내가 자랑스러워 라고 말했다.
유리는 감동했다. 아빠, 고마워. 가족 모임에서 유민을 초대했다. 유민은 긴장했다. 어서 와. 어머니의 인사에 유민은 안도했다. 오빠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했다. 이 재회는 감동적이었다. 두 가족이 서서히 받아들였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사회의 정겨는 여전했다. 직장에서 차별을 겪었다. 유리는 승진에서 밀렸다. 이미지 문제 유리는 항의했다. 이건 불공평해. 회사와 싸웠다. 결국 사과를 받았다. 유민도 온라인에서 혐오 댓글을 받았다. 죽어라 이런 말들은 정신적 고통이었다. 두 사람은 상담을 받았다. 함께 이겨내. 최고조의 갈등은 법안 투표날 왔다. 두 사람은 국회 앞에서 시위했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실망이 컸다. 왜 안 돼? 유민의 절규에 유리는 다음에 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민은 지쳤다. 언니, 이민 갈까? 유리는 망설였다. 여기서 싸우자. 이 의견 차이는 또 다른 싸움을 불렀다. 너는 항상 참아. 유민의 말에 유리는 현실을 봐. 대치했다. 유민은 집을 나갔다. 생각할게. 유리는 혼자 남아 반성했다. 내가 잘못했어. 유민을 찾으러 갔다. 유민은 바닷가에 있었다. 미안해. 두 사람은 화해했다. 함께라면 괜찮아. 이 식성은 관계를 더 깊게 만들었다. 마침내 작은 승리가 왔다. 유민의 어머니가 유린이랑 와라고 초대했다. 가족 식사에서 환영해. 어머니의 말은 따뜻했다. 오빠도 미안해 라고 말했다. 유린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두 가족이 모였다. 축하해. 이 순간은 행복했다. 하지만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계속 싸웠다. 사회 변화 위해 우리 이야기 공유하자 이 책을 썼다. 숨겨진 사랑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사람들의 인식을 바꿨다. 이야기의 끝에서 유린과 유민은 바닷가에 앉아 있다. 우리가 잘한 걸까? 유린의 질문에 유민은 등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질문이 남는다. 사랑을 위해 가족과 사회를 대적하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